있습니다.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아주 잘 어울렸다.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언론들은 내가 그렇게 김정은과 친하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었냐? 싫어했다. 글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낸 건 좋은 일이다. 그와 잘 지냈고 그 결과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 지금 북한은 다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나는 또 그와 잘 지낼 것이다. 그도 내가 복귀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 내 생각에는 그는 나를 그리워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자, 트럼프가 후보가 이제 거의 뭐 대세론이 일고 있는데 확실하게 김정은은 오늘 막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글쎄요, 뭐 좋아할까요? 그 트럼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트럼프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쇼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인 쇼였을 수도 있다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죽을 뻔했거든요. 네. 머리를 이쪽으로만 돌렸어도 뇌에 아우, 관통해가지고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요. 드라마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요만큼 딱 찔렸는데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트럼프는 총알이 스쳤어요. 네. 그 귀를 갖다가 뚫고 지나가는 그렇죠. 걸 느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파이트 이렇게 외치니까 참 저게 연극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즉흥적인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저런 부분들은 진짜 타고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오늘 뭐 후보 수락 연설을 했지만 저 연설이 저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대통령 수락 네. 연설일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음. 저런 느낌까지 들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 주한미군 방위 부담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다음에 저 트럼프는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엔. 그러니까 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막 그 말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국민들 1인당 25만 원씩 뭐 해서 100만 원 해서 뭐 법 통과했는데 13조 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수주를 이제 이번에 거의 3조 가까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안보와 관련해서 꽤 많은 비용들이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있는데요. 바이든의 최대 후원자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바이든에게 후보 사퇴해야 된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이번 주에 아마 바이든이 후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보도가 지금 언론들 통해서 나오고 있죠. 네네. 지금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수는 새로운 후보이거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뭐 미셸 오바마 뭐 이런 문제가 거론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주장한 건 뭐냐면 메가거든요. 네. 메이가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그다음에 난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해왔는데 저것이 그다음 그 사진 한 장이 네. 트럼프가 진짜 스트롱맨이네. 트럼프가 되면은 메가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인상을 모든 미국 국민들한테 딱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와 같은 트럼프의 그 슬로건에 맞설 만한 캐치프레이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가 스트롱맨이라고 하면요. 바이든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허약해 보여요. 예약하죠. 거기에다가 또 이 와중에 코로나까지 네.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그 바이든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은 이번 대선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니 포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민주당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그 트럼프 대통령 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말고 제3의 후보가 지명되거나 어찌 됐든지 간에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미국 정치를 보면서 지금 트럼프 아들, 며느리, 뭐 손녀,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며느리가 보니까 이번에 뭐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하더라고요. 돈 네네. 걷는 거. 또 아들이 나와서 또 연설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미국의 민주주의가 유럽의 왕조 국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그거를 피해서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피해서.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되면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족 정치가 완전 이제 이게 지금 주무대가 되어버리는. 네네. 뭐 아들이 나와서 연설하고 며느리가 나와서 연설하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무슨 또 여자친구가 나와서 남저 아들 여자친구가 나와서 연설하고 이게 참 이게 우리 정서를 보면 아마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그랬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네. 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말든 뭐 저하고 큰 상관도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지만 저는 변호사라 그런지 리걸 리스크가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그 어마어마한 리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음.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음.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리걸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라는 참 생각이 퍼져나갈까 봐 걱정이네요. 저는 그게 뭐 트럼프가 뭐 김정은하고 친하든 말든 그다음 트럼프가 뭐 누구랑 어떻게 하든 말든 트럼프 며느리가 뭐 트럼프 그 와이프보다 나이가 많든지 말든지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게 야 저런 범법을 갖다 저지른 사람이 미국도 대통령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라고 안 될 게 뭐야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참 진짜 걱정이네요. 자,